안녕하십니까. 김실장TV의 김실장입니다. 1편에서 카이로프랙틱, 도수치료, 순화치료 이 차이가 뭘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안 본 사람은 다시 거꾸로 가가지고 첫 편부터 돌려보세요. 그리고 자,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도수치료는 실비가 되나요? 실비가 뭘까요? 흔히들 말하는 실비는 실손보험, 보험회사에서 파는 실손보험, 건강보험과 헷갈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아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의료보험, 예전에는 의료보험이었죠. 지금 건강보험.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는 개인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한 실손보험을 이제 줄여서 실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실비가 정말 우리나라가 전 국민이 다 들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들 가입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작 환자들은 치료받으러 와서 자기가 실비가 가입이 돼 있는지, 실비가 적용이 되는지, 도수치료가, 그리고 실비가 하루 통원 한도가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질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모르면 당연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볼 거예요. 자,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수치료는 실비가 될까요? 자,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될 때는 언제냐? 내가 아파서 오는 경우예요. 내가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렇게 해서 어디가 아파서 오는 경우에 원장님이 이제 진료를 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도수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소견이 있으면 실비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또 안 되는 경우는 언제냐? 내가 받고 싶어요, 도수치료를. 그래서 원장님한테 원장님, 저 도수치료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안 돼요. 왜? 그거는 의사가 필요해서 그 도수치료라는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맥락으로 MRI라는 게 있어요. 많이들 다 알 건데, MRI도 의사 선생님이 자, 환자분 이런 검사를 하기 위해서 MRI를 찍어봐야 됩니다 한 경우에는 실비가 적용이 돼요. 근데 나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MRI를 찍어보고 싶어요 하는 경우에는 또 실비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실비가 되냐 안 되냐의 유무는 내가 아파야 되고, 내가 아프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그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소견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원장님이 정말 갑 오브 갑이라고 해야 되나? 보험회사보다 원장님 말이 더 중요해요. 그거를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항상 관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하냐? 보험회사도 자문할 때 다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가입된 곳이 대한의사협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세요. 그리고 그게 맞고요. 보험회사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험회사는 그냥 일종의 서비스 업종인 거고, 우리 국민의 질병과 통증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는 자, 의사 선생님이 갑 오브 갑.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이 절대적인 법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이런 치료가 필요해서 이런 검사와 이런 치료를 했다라고 하면 보험회사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한테 잘 보이라는 말은 아니고, 그냥 의사 선생님이 도수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시면 실비 적용은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의사가 받으라고 했는데 그 받는 목적이 달라요.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강남에서 그랬을 거예요. 몇 년 전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랬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성형외과랑 정형외과랑 나쁜 커넥션을 만들어요. 어떤 나쁜 커넥션이냐?
도수 치료 비용이 정말 저번편에 설명했듯이 1,000원에서 30만원까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는 막 1회 50만원씩 막 20번씩 결제하라고 해요. 그럼 50만원씩 20번이면 1,000만원이죠. 그러면 코 수술 한 번 할 수 있고 뭐 눈 수술 한 번 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비보험을 악용을 해가지고 도수치료비 50만원짜리 20번 결제하세요. 그러면 눈 한 번 수술해주고 또 치료 조금 해줄게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험회사에서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전부 다 소송을 했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도 처벌받아요. 이거 보험 사기예요. 이 사람들 법적으로 다 처벌받고 다 다시 보험사한테 자기네들이 받은 거 다 뱉어냈어요. 그 이상으로 뱉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도수치료는 교정 목적 그리고 미용 목적 또 하나가 마사지 목적으로 받는 경우는 잘 안 돼요. 도수치료는 마사지가 아니에요. 마사지는 그냥 우리 몸의 표면에 있는 근막 그리고 근육도 뭐 얕은 근육, 중간 근육, 깊은 근육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얕은 근육들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게 마사지예요. 하지만 도수치료는 저 깊이 깊은 근육까지 들어가고 더 넘어서 인대까지 치료하는 치료인데 그런 치료를 마사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렇게 인지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는 게 비슷해서 그런가? 이렇게 손으로 문대고 이렇게 문대고 그래서 그런가 그냥 마사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진짜 중요한 거는 교정. 어떤 경우 나 일자목이에요 아니면은 뭐 나 역시자목이에요. 우리 정상적인 커브는 C자 커브예요. 근데 일자목이 될 수도 있고 이 C자 커브 이렇게 생긴 목이 이렇게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역시자 커브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거북목처럼 빠져나온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교정한다 아니면 허리가 뭐 삐뚤어져서 교정한다 이렇게 되면은 또 실비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아까처럼 뭐 도수치료를 결제했는데 성형수술을 받던지 이런 경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 딱 3개예요. 교정, 마사지, 그리고 그 성형수술. 이 나쁜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경우 안 되고, 또 셋째, 치료를 받았는데 통증이 나아지지가 않아. 아니 치료를 받았으면 당연히 다음 원장님 봤을 때 진료 볼 때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안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막 대법원에 막 재판을 넣어요. 이 사람은 치료에 호전이 없는데도 무의미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막 재판에 넘겨요. 그러면 이제 최근 판례에 의하면 판사가 딱 그 사람 하나를 정확히 30회로 끊어버렸어요. 이 사람 뭐 정말 1년 365일 중에 한 300일을 받았던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 30회 것만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환자가 물어내라.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대법원에서.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잘 됐다 싶었나 봐요. 이걸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실비는 실비 약관에는 분명히 이 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이 든 보험마다 다 다르지만 뭐 1년에 180번 한도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뭐 얼마 뭐 이런 약관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든 거의 보험사들이 도수치료는 30번입니다. 이거를 막 마치 짠 듯이 딱 정해버렸어요. 그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정말 뭐 간단한 것들은 30번 안에 다 해결되겠죠. 근데 뭐 10년, 20년, 30년을 아팠던 사람이 과연 30번 치료받는다고 뭐 말끔히 나을까에 대한 뭐 의문은 있어요. 뭐 물론 저도
사회적 약자이긴 해요. 그래서 뭐 보험회사에서 30번까지밖에 준다고 안 하니까 환자한테 그렇게 설명도 해요. 보험회사에서 보통은 30번까지 지급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더 정확한 거는 그 담당 설계사나 아니면은 콜센터에 전화해서 정확히 확인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환자들이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짠 것처럼 다 30번이래요. 그 간혹 가다가 정말 뭐 한 제한 없어요 라고 하는 보험사도 있더라고요. 좀 착한 보험사인데 그거 정말 법대로 약관대로 자기네들이 정해진 그대로 이렇게 지키는 보험회사인데 대부분이 그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모든 환자한테 적용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의미하게 반복적이다라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저는 무의미하다, 반복적이다. 그럼 반복적으로 물리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왜 다 줘요? 싸서? 물리치료비가 싸서? 도수치료는 비싸고? 그러면서 요즘 되게 이슈화되고 있죠? 실비 손해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아니 그러면 손해율이 엄청나게 낮았을 때는 과연 보험회사들이 뭐 할인을 해줬냐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당신 병원 안 갔으니까 할인 받으세요. 이렇게 해줬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매년 꾸준히 보험비를 올리고 자기네들 뭐 최대 성과급 잔치하고 다 했는데 요즘 와서 계속 그래요. 자기네들 손해율이 너무 높다. 병원에 많이 간 사람은 보험비 팍 올리고 병원에 조금 간 사람은 조금만 올리고 이렇게 하자고 막 보험회사에서 주장을 해요. 저는 그 주장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뭐 물론 그 아까처럼 성형외과 막 커넥션 해가지고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실비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때려잡아야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거면 우리가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무의미하고 반복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첫 번째가 뭐냐면 NRS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숫자가 0부터 10까지가 있어요. 0, 1, 2, 3, 4, 5, 6, 7, 8, 9, 10. 0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10이 최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의사 선생님이 물어봐요. 자, 환자분 0에서 10까지 통증이 있습니다. 0은 안 아픈 거고 10은 제일 아픈 거예요. 어느 정도일까요? 뭐 환자가 7이요, 8이요 이러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원장님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객관적 지표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첫째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이 VSA라고 시각 아날로그 척도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통증 없음부터 참기 어려운 통증까지 0에서 10 통증 없음, 참기 어려운 통증 똑같아요. 그 단계별로 환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증이 참기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면 통증이 뭐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 합니다. 이런 쪽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통증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문진할 수 있고 또 VRS라고 간이평가 척도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5단계가 있어요. 통증이 없음 그리고 경도, 중등도, 강도, 최대 통증 이렇게 나뉜대요. 이건 저도 되게 낯설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환자가 딱 하나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얼만큼 아픈지 그리고 얼마나 호전되었는지 뭐 0에서 10까지 있으면 나 오늘 7만큼 아팠는데 뭐 며칠 지나서 다시 진료를 받는데 뭐 5만큼 아파요. 그러면 좋아진 거잖아요. 2만큼. 그리고 그 다음에 왔는데 뭐 3만큼 아파요. 그럼 또 2만큼 좋아진 거잖아요. 이거는 무의미하지 않아요.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환자를 평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호전 중이라는 거를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맨날 저 팔이요, 저 팔이요, 1년이 지나도 저 팔이요 이러면은 제 입장에서도 그 환자가 왜 치료를 해도 계속 아픈데 그 치료를 받을까에 대해서 약간 의심스러울 수도 있겠죠? 왜? 치료를 받으면 나아야 하잖아요. 근데 안 낫고 뭐 몇 달이 지나도 똑같대요, 통증이. 그럼 되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무의미하고 되게 반복적이다. 그래서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계속 똑같은 수치로 아프다는 건 아픈데도
그 비싼 치료를 꾸준히 받는다는 건 무의미하고 반복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 외의 것들 0에서 10까지 있는데 뭐 10에서 9로 떨어지고 9에서 8로 떨어지고 8로 떨어지고 7로 떨어지고 이렇게 쭉쭉쭉 떨어져서 통증이 거의 0에서 1에 머문다. 그러면은 아주 훌륭하다 생각해요. 정상적인 사람도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0에서 1만큼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참을만 하니까 병원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진짜 5 이상 넘어가요. 통증이 반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죽겠으니까 병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을 알아두면은 굉장히 좋고, 그 팁이 있어요. 팁이 어떤 팁이 있냐면, 그럼 그 실비라는 거에서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뭐 도수치료가 10만 원이다. 보험사에서 1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담해야 되는 공제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전환점이 제가 알기로는 3번 있었어요. 실비가 2009년 9월 30일 이전, 그리고 2009년 10월 1일에서 2017년 4월까지 이 두 번째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 세 번째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2009년 몇 월이야? 9월 30일 이전에는 표준화 이전 시점이라고 하고, 그 중간에는 표준화 시점, 그리고 이때는 착한 실손,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호불호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2009년 9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인데 저는 굉장히 안 좋아요. 하루에 10만 원밖에 안 돼요. 10만 원이 넘으면 나머지는 다 내가 부담해야 할 돈이에요. 근데 이때 진짜 설계사가 신경 써서 잘 가입해 준 사람은 뭐 50만 원, 하루에 50만 원까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내는 돈은 빵원이에요. 100% 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만 원이 나오든 10만 원이 나오든 5천 원만 내면 돼요. 대학병원을 가든 준종합병원을 가든 개인병원을 가든 무조건 5천 원이에요. 그래서 그 설계사가 어떻게 설계해 주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게 2009년 9월 30일 이전, 표준화 이전 시절에 그렇게 보험들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보험을 들고 있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나쁜 보험을 들고 있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보험업계에서 표준화 작업이라는 걸 해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게. 그게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 이전까지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가입한 사람은 보통 통원치료, 상해든 질병이든 25만 원 한도로 받게 돼 있고, 이때 약제비가 따로 들어가요. 그 전에는 뭐 치료비, 약국에서 약 짓는 비용, 이거 다 포함해서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제 약제비 따로, 치료비 따로, 그리고 공제금도 어느 병원을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의원을 갈 경우, 의원이라고 하면 보통 동네에 있는 개인 병원을 얘기해요. 그런 병원을 갈 경우에는 만원 공제, 그리고 준종합병원, 막 좀 큰 병원들 있잖아요. 건물 높은 병원들. 그런 데는 15,000원 공제, 그리고 대학병원, 완전 종합병원, 그런 병원을 가면 2만 원 공제를 하루 한도 25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을 해준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름 공제금이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한도가 같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보험회사에서 손해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또 변경이 됩니다. 착한 실손. 2017년 4월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은 착한 실손이라고 해서 이제 손해율이 큰 거,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그리고 비급여 주사치료, 이 세 가지가 특약이라고 넘어가요. 특약이 뭐냐? 특별 담보를 잡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리해진 거예요. 하루 한도가 딱히 없어요. 딱히 없는데 전체 금액이 있어요. 1년에 그 세 가지
종목을 통틀어서 350만 원어치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여기서 또 공제율도 굉장히 올라가요. 뭐 정확히는 뭐 얼마에서 얼마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정확히 제가 찾아서 자막을 올릴게요. 정확히 뭐 금액이랑 비율 중에 큰 거를 공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30%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짜리 치료를 받았으면 3만 원을 빼고 나머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해졌어요. 350만 원 1년에. 이제 횟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금액이 중요해진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그래 350만 원까지만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해서 착한 실손으로 변경됐어요. 점점 전 그렇게 생각해요. 실비든 암보험이든 뭐가 됐든 간에 점점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예전에 들어서 보험 좋게 든 사람들은 절대 해약하지 마세요. 누가 막 현혹해도 절대 해약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너무 좀 속물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좀 속물 같네요. 왜냐면 아파서 치료를 받으면 돈 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공제율 따지고 하루 안 들고 얼마고 이런 얘기 하니까 근데 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중요해요. 왜? 난 그지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파서 치료받는데 솔직히 좀 마음 편히 치료받았으면 좋겠어요. 좀 금액이 비싸도 내가 나을 수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거기서 좀 내가 보험료 낸다고 지원까지 해준다. 이러면은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열심히 치료받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가끔 실비가 안 되는데 나는 정말 낫고 싶어요 라고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왜 그 좋은 시기 때 보험을 가입을 안 했을까. 그래서 안타까운데 뭐 어쩔 수 없죠. 갑자기 말이 이상한 데로 갔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말 알아두면 좋은 팁이에요. 지금까지 영상 들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도수 치료를 몇 번을 받아야 과연 좋아질까요? 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정말 질문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